안녕하세요. 단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편은 이제 시장인데, 좀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 중에서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걸 빼먹어서, 좀 영상을 다시 찍고 있고, 시장은 요 네 번째 탭을 누르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진을 키우면 각 시장들이 보여요. 자, 지금 뭐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대한민국도 여러 시장에 속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저희는 유럽에도 물건을 내다 팔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도 속해 있고, 미국에도 물건을 많이 팔죠. 중국이랑 최근에 사이 안 좋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이랑도 거래를 많이 해요. 반도체 같은 거. 일본이랑도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 게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점령한 점령국들, 제가 괴뢰국으로 만든 국가들, 그리고 저의 속국이 된 국가들, 이 국가들은 모두 제 시장에 속해 있죠. 예를 들자면 청 같은 국가들 조선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대청 속국이죠. 반대가 됐죠. 거의 마지막에 원래 청의 속국이었는데 조선이.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을 점령하고 영국이랑 이제 싸워서 승리한 그레이터 맨체스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속국이 됐죠. 조선시장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국가. 그리고 이제 독립한 티벳은 자기 자국 시장을 따로 갖고 있고요. 티벳 시장이라고. 그 다음에 몽골 시장도 마찬가지로 따로 있고요. 어디 시장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시장을 갖고 있고, 그쵸?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아, 얘가 잘라져 나갔네요. 지금 내전하냐고. 원래 요 에스파니아도 프랑스 시장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처음에 시작하면은 청시장에 조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조공국이 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반대로 보면은 청이 조선의 속국이 돼서 조선시장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괴뢰국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이 되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점령지가 많은 조선시장은 지금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동인도 회사도 조선의 속국이고 청도 조선의 속국이죠. 그래서 조선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합계가 요 조선시장 상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플러스인 거는 생산이 많이 되는 거, 수지가 마이너스인 거는 지금 엄청 부족한 거죠.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수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도 주문 대비 매수 주문이에요. 매수 주문은 말 그대로 수요입니다. 매도 주문은 생산이에요. 생산. 그러면 여러분, 매수 주문이 이미 많다는 거는 뭐죠? 매수 주문보다 매도 주문이 많다는 건 뭐죠? 수요보다 생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많은 거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팔리겠죠.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장을 짓고 돌리고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경제를 잘 돌리려면 시장 내에 실제 물건 생산, 그다음에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잘 돌리시려면 결과적으로 이 수지 기준으로 해서 생산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자면 미술품이 지금 제일 비싸잖아요. 252. 그럼 나 미술품이 진짜 비싸니까 예술학교 지금 잘 벌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47.8파운드인데 그러면 그냥 예술학교 지금 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350이고 가격도 세니까 그냥 예술학교만 겁나 많이 지으면 돈 많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도 한계가 있잖아요. 350개가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플러스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가
수요를 이제 다 충족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벌리고, 그 다음에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제 상황은 상관없어요. 제가 거의 패권국이 됐잖아요. 솔직히 저기 마이너스가 많이 뜨지만 계속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만들려면, 미술품을 만들려면 종이랑 공구가 듭니다. 그죠? 뭐 영화를 한다고 하면 전기까지 들고요. 근데 이제 전기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공구도 지금, 공구는 이제 몇 개 국가 병합하면서 좀 이제 남아도는 것 같은데, 전기가 굉장히 부족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생산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러면 종이는, 종이 공장 여기 있나? 종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공구는 공구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또 공구를 생산하려면 지금 제가 강철 공구로 했는데 선철 공구로도 할 수 있고 단순 공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량 보이시죠? 강철 공구로 했을 때는 3K나 생성이 되는데, 단순 공구면 1000도 안 되고 선철이면 2.3이 되죠. 그래서 강철 공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철도 부족하고, 강철은 이제 그나마 균형이 좀 맞춰졌어. 제가 강철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철이 겁나 부족하죠. 기초 생산품. 근데 철은 뭘로 생산해요? 철 광산에서 생산되잖아요. 그쵸? 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고 물는 관계예요. 물고 물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작이 어떻게 왔어요? 미술품부터 시작 왔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이 미술품을 위해서는 결국 공구나 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만 예시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돈이 되는 어떤 물품도 그렇고 다 물리는 관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강철 필요하고 공구 필요하고 뭐 경목 필요하잖아요. 무기도 생산하려면 전쟁 병기는 뭐 석유 필요하고 엔진 필요하고 강철 필요하고, 그죠? 강철을 또 생산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미술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 종이랑 공구를 계속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술품의 수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예술학교를 지으면 그 이상은 이제 돈이 잘 안 벌릴 거고, 그 다음에 요 수입이 안 되면 미술품이 생산이 잘 안 되겠죠. 요 물품들에.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물품들도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저처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나쁜 국가가 돼서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면 아무도 저랑 거래를 안 해줘요. 다 통상 금지를 때리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 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석탄 부족하니까 석탄 지어주고, 석유 부족하니까 석유 채굴지 많이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거 몰랐다가 알았던 건데, 몰랐다가 거의 마지막에 알았는데, 이 포경도 석유를 생산하더라고요. 고기도 생산하고. 난 저기 거의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래서 포경 거의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안 지었거든요. 근데 포경을 하면 기름을 생산하더라고요. 이것도 몰랐어요. 이제 직물 생산이 무조건 목화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각축도 저기 생산이 되더라고요. 비료도 생산을 해주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 좀 그래요. 이제 하면 할수록 배우는데, 그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요 마이너스 수지를 잘 맞춰줘야 결과적으로 총합의 플러스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수지가 또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저는 지금 국가가 커져서 이게 요 빨간 박스 뜨는 거 있거든요. 빨간 박스가 뜨는 게 뭐냐면 품귀 영상이라고 있어요. 품귀 영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공장이 안 돌기 시작해요. 물건이 진짜 없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아까 전에 예술 학교에서 종이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장을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비싼 거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시장을 돌려야지, 그 다음에 물건도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줘야지 그 결과적인 GDP가 올라갑니다. 그쵸? 왜냐면 공장들이 잘 돌아야 고용이 늘 거고, 고용이 늘려야 세수가 늘 거죠. 그리고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자본가들이 뭐를 해줘요? 아까 말했던 거? 자산에서 투자 원천을 계속 늘려줄 거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육성이 더 많이 되죠. 자본가들이 육성이 더 많이 되면 또 그게 투자 원천금으로 돌아와요.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예산에서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배당세가 있죠. 공장이 잘 돌아가면 배당세도 더 증가하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있어.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시장에 맞는 생산품들을 적정한 시절에 잘 만들어줘야 전체적인 소득이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이 이런 부분을 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경제는 훨씬 이것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잘 돌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빼먹었으니까 뭐 빼먹었나 좀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구성원도 볼 수 있고요. 속한 대부분 제 속국들이 속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저처럼 깡패국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착한 국가가 돼서 그 국가들이랑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이제 뭘 하실 수가 있냐면 그 국가들로부터 뭘 말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면 국가 관계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시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저처럼 통상 금지를 때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아예 속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 나는 더 큰 시장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조선이랑 친해진 다음에 조선아, 나 너랑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싶어.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시장으로 그 속국이 안 되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봅시다. 또 뭘 안 설명되는지. 마지막으로 시장 가격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시장 가격은 수지가 마이너스가 보통 많이 되면 시장 가격의 물품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갑니다.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사치 의류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 대비 31.2%가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러면 금은 사실 해당하지가 않고요. 금은 좀 다른 종류라서 좀 수지가 남아도는 거 볼까요? 술은 시장 가격 대비 거의 29% 떨어졌죠. 왜냐면 지금 남아도니까 국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예술품도 만약에 남아돌게 되면 결국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입은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수입이 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편도 원래는 계속 마이너스여서 플러스가 꽤 됐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가격이 마이너스인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걸, 왜냐면 이게 또 그게 있어. 이 물건을 저희가 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낮은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뭐냐면 군사에서, 야전병원에서 공구, 직물, 아편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편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나 직물 가격이 비싸면 국가에서 비용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서 결국 예산에 반영이 돼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처음에 할 때 좀 이것저것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빼먹어서 일단 그냥 길게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